자, 천천고 프린트 한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 11월 학평 요거 먼저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P이면 나달 그리고 Q이면 R이 모두 참이다. 그럼 P이면 나달 여기 참이고요. 얘는 이제 이 친구의 대우치하면 나달이면 낙큐다. 요거 연결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P이면 나달이면 낙큐다. 그러니까 요게 참인 건데, 그럼 P면 낙큐이다. 뭐 이렇게 1번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가 1,1 그리고 B, C가 있는데 B, C를 안 주고 걔네들의 무게중심의 중점의 좌표가 7,4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서 무게중심을 구해주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무게중심이라는 건 정의가 세 중선의 교점이고요. 그리고 세 중선의 교점을 구했을 때 생기는 그 무게중심의 비율이 2대 1 내분점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결국에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2랑 M의 좌표를 곱해주면 7, 여기는 4. 1이랑 A의 좌표를 곱해주면 1, 1이 되면서 3분의 15니까 5, 너는 3분의 9니까 3, 그래서 5,3이다. 그럼 A, B의 합은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너는 얘를 0으로 만드는 A와 A 플러스 2 두 개를 비교해 보면 A부터 A 플러스 2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P가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P가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Q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얘가 Q, 그리고 P가 이렇게 바깥쪽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A 플러스는 6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6개, 아니다 7개다. 큰일 날 뻔했다. 7개. 어이 6개잖아. 잠깐만. 6개가 맞아요. 미쳤나봐.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있는데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럼 x 플러스 이렇게 돼서 얘고요. 그래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n 플러스 17은 0이다. 이렇게 일단 평행 이동을 시켜봤고요. 그럼 얘가 이제 원이랑 접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선과 원이 접할 때는 d는 r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d가 뭐였냐면 원의 중심인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고요. 그럼 루트 9, 16, 25 이렇게 되면 되고요. 여기다가 0, 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3n 플러스 17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원의 반지름인 누구랑? 1이랑 같아요. 이렇게 만족을 하면 이 두 개의 직선과 원이 접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3n 플러스 17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5다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17이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하나는 네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n은 첫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n은 4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n이 마이너스 20이다 인 거니까 n은 3분의 20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연수니까 너는 안 되고 너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4,4고요. 저기 B라는 점이 5,3인데 이렇게 계속 튕기고 있는 이 길이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거부터 보죠. 자, 일단은 너희 둘을 먼저 보겠습니다. AP와 PR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튕기는 선이 지금 X축이니까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PA'을 연결하면 결국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 두 개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뭐가 될 거다? 그렇죠. A'R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 둘의 최소값은
A 프라임 R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먼저 또 따로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럼 이 두 개의 길이의 합도 마찬가지로 x축에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 너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B 프라임은 5,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세모, 요렇게 세모. 요 두 개의 길이가 같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길이의 합은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B 프라임 Q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최소값은 뭐야 이름을 B 프라임 R이죠. B 프라임 R이 최소값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는 뭡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길이의 최소값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길이가 또 튕기고 있어요. 어디에? y는 1에 튕기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둘 중 하나를 y는 1에 대칭을 시킬 건데 저는 b를 잡겠습니다. 그럼 얘를 b 프라임을 b2 프라임이다 라고 볼 거고요. x좌표는 똑같이 5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길이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4가 되고 그럼 그 4만큼 다시 올라가 주면 너는 5,5가 될 거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모, 이렇게 세모, 이렇게 두 개가 길이가 같으니 결국엔 너희 둘의 최소값이 또 결국에 a 프라임의 b2 프라임이 될 거다. 그럼 최소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이 돼서 너는 9 루트 2고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좀 따로 하나 떼서 할까?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 K의 양의 약수를 갖고 있는 집합이다. 그리고 B는 2, 5, 6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집합이고 그리고 두 개의 교집합은 두 개다.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 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이 조건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B라는 친구는 256 원소를 3개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의 교집합이 2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A 집합에 이 2, 5를 가지고 있거나 6은 안 가지고 있고 아니면 5, 6을 가지고 있거나 2는 안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2 2, 5, 5, 2, 5 2, 6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 2, 5를 원소로 가지게 된다면 이 B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두 개가 될 거다. 지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5를 만약에 내가 원소로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A라는 집합에는 K의 약수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2하고 5를 약수로 가지고 있는 자연수가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제일 작은 게 1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K가 10이라면 A라는 집합은 1, 2, 5, 10 이렇게 4개를 원소로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2, 5를 가지게 되면서 B하고의 교집합이 두 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내가 5, 6을 이렇게 원소로 가지게 되는 A는 어떤 애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잠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5, 6을 원소로 갖는데 문제는 2는 원소로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2까지 원소로 가지게 되면 A와 B의 교집합이 2, 5, 6이 되면서 이 원소의 개수 두 개를 또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A라는 집합은 K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6을 약수로 가지잖아? 그럼 무조건 2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6이라는 약수를 6의 약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K에다가 제가 6이라고 한번 줘봤다고 칩시다. 그럼 6을 주게 되면 얘는 1, 2, 3, 6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6의 약수들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누구의 약수도 2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6이라는 것 자체가 2를 약수로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6하고 2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 6은 따로 다닐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5와 6만 가지게 되는 상황은 만족하는 K값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2하고 6만 가지고 있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6을 약수로 가지면 되니까 K로 가능한 것이 6도 되고 12도 되고 18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K가 만약에 6이라면
6의 약수니까 A는 1, 2, 3, 6이 될 거고요. K가 만약 10이라면 A는 1, 2, 3, 4, 6, 12 이렇게 될 거고요. K가 만약에 18이라면 A는 1, 2, 3, 아이고야, 4는 아니고 6, 9, 18 이렇게 이제 A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B하고의 교집합이 딱 몇 개씩? 네, 두 개씩만 존재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 요 네 개 중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죠. A 교집합 B가 2, 5일 때 K는 10이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봤죠. 10 맞으니까 기억 이렇게 되고요. 자, 니은은 A 교집합 B가 5, 6인 5, 6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하니?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6을 원소로 가지게 되면 A는 반드시 2도 원소를 가지게 되므로 지금처럼 2를 빼놓고 교집합을 만드는 상황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디귿은 A 빼기 B를 했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K의 합은 28이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A 빼기 B라는 건 A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K가 1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서 B를 빼주면 교집합인 2, 5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A 빼기 B는 뭐가 된다? 1, 10이 된다. 그런데 걔네들의 원소의 합이 현재 얼마? 11이면서 이게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A 빼기 B의 원소의 합이 홀수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K 중에 하나는 10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찾은 A가 3개가 더 있으니까 이 3개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3개는 지금 A와 B의 교집합을 2와 6으로 갖는 친구들이니까 2하고 6이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그럼 A에서 B를 빼면 남는 게 1과 3일 거니까 합이 4. 그럼 너는 짝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K가 12일 때도 한번 해보면 2, 6을 교집합으로 빼주면 A 빼기 B는 1, 3, 4, 12가 될 텐데 요게 13, 요게 7 그럼 다 더해보면 20 그럼 요것도 짝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2, 6 이렇게 이제 빼주면 K가 18일 때죠. K가 18일 때 2, 6을 빼주면 1, 3, 9, 18이 되는데 이렇게 더한 게 19 이렇게 더한 게 12니까 더하면 31이면서 오 나머지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네. 그럼 너가 내가 찾는 또 다른 K다. 근데 그 K가 18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 만족하는 모든 K는 아까 10 하나 있었죠? 그리고 18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28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디귿이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하이. 아이고야 이거 미안하다. 문제 풀어야 되니까 지울게. 아 이거 좀 아깝다 이거. 소니가 진짜 예쁘게 써놨는데 미안해. 자, 다 깨끗이 만들어 놓고 계속 풀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죠. 일단은 이참수가 하나 있는데 이참수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참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분의 7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직선 y는 x 더하기 7 이렇게 또 되어 있어서 이런 직선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r은 상수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숫자가 뭔지는 모르고요. 그냥 어떤 정해져 있는 숫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원이 어떤 형태냐면 중심이 이참수 위에 있고 그리고 이 직선에 접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원은 어떻다고? 중심이 2차 곡선 위에 있다. 2차 곡선 위에 있다. 그리고 누구랑 접한다? 직선 y는 x 플러스 7하고 접해. 그런데 그 접하는 원의 개수가 m이라고 했을 때 m이 뭐다? 홀수다. 그러니까 그 접하는 원이 홀수계가 나온다. 요 세 가지 힌트를 가지고 이 원의 모든 걸 다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좀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저 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이 원이 어떤 원인지도 찾아낼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원의 중심을 제가 요 2차 곡선 하나 위에 잡는다고 치면 요 y는 x 플러스 7이라는 요 직선에다가 제가 수선의 발을 한번 이렇게 내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그 점을 접점으로 해서 원이 하나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길이가 반지름 r이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이 반지름 r을 가지고 있는 원이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을까? 이 개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거든요. 근데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원 위에 있는 이 꼭지점 위에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내가 직선으로 이렇게 거리를 구해보다 보면 움직이면서 거리를 구해보다 보면 이 길이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짧아지다 보면 여기에서 점점 커졌다가 짧아졌던 그 길이 중에 하나가 내가 방금 전에 세팅했던 그 길이랑 똑같아지는 상황이 하나가 대칭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하나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반지름 R을 기준으로 내가 찾아보게 되면 그 반지름이랑 똑같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이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다 보면 이 반대편에도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반지름이랑 똑같아지는 상황에 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으면서 여기도 하나, 아이고 그림 어떡하냐?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위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요 길이랑 똑같은 점을 하나 찾으면 걔 가지고도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요 반지름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저 4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으로 뭐라 그랬어? 개수가 홀수개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홀수개가 되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가 가장 멀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점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상황? 최대가 되는 상황은 정확하게 이 길이가 요 아래쪽 라인에선 반지름이 하나밖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쪽 반대편에서도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 제가 그림을 좀 너무 막 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쪽도 그 길이에 맞는 원이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런 경우에만 이게 딱 몇 개가 될 수 있다?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홀수개가 되려면 이렇게 좌우 대칭 구조가 되지 않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 홀로 이렇게 있는 길이가 필요하니까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점과 직선의 거리가 최대인 상황이구나 라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이해가 되면 개수는 일단 몇 개고 3개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야 이제 그 거리를 구해야 내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좀 내용을 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곡선과 직선의 상황에서 일단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제가 X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점을 옮겨서 제가 이 X축과의 거리를 이렇게 점점점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요 점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칭축일 때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값을 x1, 이 값을 x2라고 한다면 요 지점에서의 x값은 x1 더하기 x2를 뭐로 나눈? 2로 나눈 너희들의 중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점일 때, 두 개의 교점의 x좌표의 중점일 때가 사실은 거리가 최대일 때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x축뿐만 아니라 직선이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요 곡선 위에서 저 직선까지의 점의 거리를 제가 확인을 해보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자, 그러면 그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요 교점을 x1, 요 교점을 x2라고 할 때 그 둘의 교점의 중점, 그러니까 x좌표의 중점, x1 더하기 x2를 절반으로 나눌 때 요 중점에서 요 거리가 최대가 되며, 그리고 그때 뭐 접선은 평행하다, 이런 2차 곡선과 직선의 성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리가 최대일 때는 뭐일 때다?
중점에서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뭐였냐면 빨간색으로 하자. 너무 두껍나? 자, y는 뭐였지? 2분의 1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좀 비약해서 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찾는 이 원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상황은 요 위의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일 때였다? 최대일 때였다. 그러면 그때 그 최대일 때를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너는 어떻게 찾을 거냐 라고 하면 얘의 교점 x1과 얘의 교점 x2를 구해서 거기에 누가 되는 절반이 되는 딱 중점이 되는 상황에서 저 친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1, x2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두 함수에서 교점을 구할 때는 우리는 어디로 당겨서 저 방정식으로 당겨서 확인을 할 거고, 방정식으로 보면 두 개를 같다 이렇게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x 플러스 7 그리고 두 배를 해주면 2x 플러스 14, 그러면 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하나는 x1 하나는 x2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1, x2인데 요거를 지금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좀 인수분해가 또 안 되거든요. 근데 나의 목표를 보니 결국에는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 두 개의 합. 그러니까 두 개의 합만 구해내는 건 굳이 x1, x2를 구하지 않고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너분의 너다. 그러니까 이게 2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그걸 2로 나누게 되면 뭐다? 그 값이 1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즉,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 그 상황에서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뭐 그럼 y좌표는 이 2차 곡선에다가 다시 한번 1을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7 이런 값이 될 거니까 그 y좌표가 4일 거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1,4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그게 원의 반지름, 내가 찾는 원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무리.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1,4에서부터 x 빼기 y 플러스 7은 0이다 라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루트 2분의 또는 1 빼기 4 더하기 7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이제 4 이렇게 들어가주면 너는 2루트 2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이제 2루트 2 그러면은 이게 내가 구하는 원, 요 개수가 홀수가 되게 하는 원의 반지름이 2루트 2다 라는 것까지 찾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일단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조금 색깔을 다른 걸로, 핑크, 이게 핑크인가? 약간 살색 같다, 그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런 2차 곡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2차 곡선 위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직선에 뭐하는 접하는 그런 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의 반지름은 어떤 숫자로 콕 하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접하는 원의 개수가 딱 몇 개만 나온다? 홀수 개만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조건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2차 곡선 위에 있고 이 직선이랑 접하는데 그런 접하는 원의 개수가 홀수 개가 되는 원을 찾아봐.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실 아이디어는 일단 이 꼭지점 위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꼭지점에 2차 곡선 위의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찾는 건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하나, 왼쪽에서 하나 대칭으로, 그리고 이쪽에서도 하나, 저쪽에서도 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짝수가 나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 개수는 짝수인데 그게 이제 홀수가 되는 상황이 유일하게 어떤 상황이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었다?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 요 상황에서만 딱 이제 홀수계의 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아니라 딱 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이 요 꼭지점 위에 2차 곡선 위의 점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상황에 원의 반지름과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더니 2차 곡선하고 직선에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두 분의 교점의 중점에서 발생하더라. 이게 꼭 X축이 아니라 어디 상황이어도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의 상황에서도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두 분의 교점의 X좌표 두 개의 중점에서 발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의 반지름을 찾고 싶으면 요 직선, 요 곡선과 요 직선, 요 두 개의 교점을 찾아서 그 둘의 누구를 구하자? 중점을 구하자. 이렇게 이제 테크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 요 두 개를 가지고서 교점을 구한 겁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그 교점을 우리는 어디로 해석을 해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두 실근을 x1, x2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 개의 합은 2가 되고 근계수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중점은 1이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될 때의 x좌표가 1, y좌표는 4,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거리 최대값을 구했고, 그게 이 원의 입장에서 보면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반지름이 2루트입니다 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됐죠? 그럼 다 왔습니다. 다 왔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m값이 지금 얼마고? 3개고 반지름의 제곱은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 누구만 구해내면 끝? 이제 n만 구해내면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이제 n을 문제를 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선 y는 x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n이다,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지저분해. 그림 다시 그려야 돼 또? 그래, 다시 그리자. 자, 마지막이니까 깔끔하게. 자, 그럼 요것만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2차 곡선에서 이렇게 구했고, 여기 직선이 이렇게 생겼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원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상황인데, y는 x라는 아이고야, y는 좀 평행해야 되는데, 그죠? y는 x라는 직선과 내가 방금 구했던 그 반지름의 원,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인? 2루트 2인 원을 이렇게 또 꼭지점을 움직여 보면서 이 원하고 얘하고 이 직선하고 접하는 원의 개수는 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2루트 2짜리 원을 내가 이 중심을 여기 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 얘는 조금 이렇게 오버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아예 가닿지 않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점들을 움직여 봤을 때 과연 요 y는 x랑 접하게 되는 원은 몇 개가 발생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2루트 2가 요 거리랑 되게 하는 여기서 하나 또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줄어들고 하다가 다시 길어지면서 또 한 번 뭐가 나올 수 있다? 요 거리가 2루트인 점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보다 더 커지거나 이쪽도 더 커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또 다시 접하는 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 여기서는 두 개만 나옵니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n 값은 2. 그래서 답을 마무리해 보면 얘가 2 또는 10 또는 3. 그래서 답은 1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풀이 오래 걸린다. 이게 이제 21번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모의고사에서 21번, 29번, 30번 이렇게 3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죠?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A가 4인데 A의 여집합, 잠깐만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니까 갑자기 좀 그러네. 여집합은 1, 2, 3이고요. 그럼 저 원소의 합은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실수 K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게끔 하세요 라고 하면 너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4분의 D가 9-K다. 그러면 너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9보다 크거나 같으니 9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10번. 자, 일단은 두 점 AB가 있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3이다. 요걸 가지고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평면이랑 연결을 해보면 굉장히 다 의미가 있는 이제 그림으로서 다 사실은 이게 표현이 가능해진답니다. 자, 일단 AB의 길이가 3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루트 A-5의 제곱 더하기 B-12의 제곱이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를 제곱하게 되면 요런 우리가 많이 봤던 뭐가 나온다?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점 B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A라는 점이 5,10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하고 거리가 3이 되는 점들 한번 모여볼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A, B가 3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3인 점들 한번 모여볼래? 했더니 나도 있고 나도 있고 나도 있고 나도 있고 뭐 이렇게 3인 점들이 막 모이는데 막 이렇게 계속 막 모이다 보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 원의 형태가 되더라. 그러면 그 점을 내가 B, A, B라고 하면 요 거리가 3인 점들을 다 모으면 결국엔 중심이 5,12에 반지름이 3인 원이다. 그 원위의 점을 우리는 B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 위의 점을 제가 B라고 찾았는데 그럼 두 번째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 루트만 한번 샥 씌워보면 그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씌워도 안 보이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야? 원점에서부터 A, B 그러니까 원위의 점까지의 뭐다?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세워보면 루트 A-0의 제곱 더하기 B-0의 제곱인 거니까 사실은 이 식 자체가 뭐로 보여야 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원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보면 내가 임의로 A, B라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게 되면 결국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요 식의 의미가 되는 걸 거고 그러면 이거가 최대가 될 때를 찾아서 그 값에 뭐를 제곱을 해주면 결국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대값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원 밖의 점에서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이렇게 B를 움직이다 보면 막 길어지기도 하고 막 B를 움직이다 보면 짧아지기도 하는데 가장 길거나 짧아지는 건 누구랑 연결했을 때? 그렇죠. 중심이랑 연결했을 때가 될 거고 그때 여기에 B가 이렇게 있어주면 그때가 거리가 최대가 될 때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요 중심 거리 얘는 13 원점에서부터 5,12까지의 거리 13에다가 여기 보이는 반지름인 누구를 3을 이렇게 더해주면 그때 거리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을 뭐해서 제곱해서 여기의 최대값은 25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와, 이거 한번 끊었다가 해야 되겠다. 이거 한 번에 달라 그랬는데 너무 힘드네. 자, 다음 거 이제 좀 끊었다가 하나 더 따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